네, 오늘은 챕터 9 근계적 이용 제어기 설계를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디자인 바이어 루트워커스. 8장에서 이제 근계적의 개념, 근계적 스케치 방법, 근계적을 이용한 그 어떤 제어기 개인 결정 뭐 이런 걸 주로 다뤘잖아요. 챕터 9은 이제 챕터 8, 그러니까 8장을 좀 확장해서 이제 제어기 설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어기 설계. 제어기 설계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제어기 설계 내용이 뭐냐? 예. 챕터 오브젝티브를 먼저 볼까요? 일단 진도는 9회 4절까지. 9회 5절, 9회 6절은 뭐 굳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9장의 주된 내용은 근계적을 이용한 교과서에는 직렬부상기란 말을 했어요. 직렬부상, 캐스케이드 컴펜세이트란 말을 했는데 이 직렬부상기라는 말이 결국 PD, PI, PID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제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P 컨트롤만 한 거예요. 비례죠. 그러니까 8장에서는 제어기의 전달 함수가 싱글 게인 K인 경우, 이런 경우가 비례제어라고 부르거든. 교과서에서는 이 K를 갖다가 뭐 앰플리파이어다, 뭐 게인이다 이렇게 간단히 표시하고 비례제어란 말을 잘 쓰질 않고 있죠. 예. 근데 사실상 8장의 근계적 내용에서는 비례제어 케이스에 대한 그 개인을 결정하는 예제들이 일부 나왔었지. 근데 9장에서는 이걸 확대해서 P 컨트롤에서 확대해서 PD, PI. PD는 비례 미분제어라고 그러고 PI는 비례 적분제어라고 그러고 이제 PID는 비례 적분 미분제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렬부상이라는 의미는 이 비례제어에다가 미분제어, 데리베티브 컨트롤, 그다음에 I, 인테그럴 컨트롤 또는 데리베티브 앤 인테그럴, PD, PI, PID 이렇게 이제 비례제어에다가 미분제어와 적분제어를 더 추가했죠. 직렬로. 그래서 이거 직렬부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 캐스케이드 컴펜세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9장에서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PD 컨트롤, 그다음에 PI 컨트롤, PID 컨트롤. PD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 PD 컨트롤. 비례 미분제어인데 왜 미분제어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미분제어의 필요성. 어, 답은 과도응답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이 계산한다는 의미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진폭을 줄이는 거죠. 보통 오버슈트 또는 이제 그 세틀링 타임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슈트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과도응답을 개선했다고 얘기를 보통은 하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PI 컨트롤. 이 PI 컨트롤은 이제 적분 제어 효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적분 제어를 해야 되느냐? 예, 답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를 감소시킨다. 이게 목적이죠. 7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최종값 정리를 학습할 때, 최종값 정리, 스테디 스테이트 에라, 정상 상태 오차를 최종값 정리로 이용해서 계산해 봤는데, 그때 이제 학습을 좀 깊게 한 학생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정상 상태 오차가 줄어들려면 그 시스템 타입이 증가해야 됐죠. 시스템 타입. 그러니까 시스템 타입, 보통 N 타입, 뭐, 이렇게 얘기할 때, N이 증가할 때, 기억나는 학생들, 그 생각을 해보면, 그 N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분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분제의 필요성은 결국 정상 상태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럼 PID 컨트롤은 뭘까요? 네? Improve both the transient response and the steady state error죠. 과동답과 정상 상태 오차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PID 제어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제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PID 제어가 가장 일반적이지. 물리적인 의미로서 이제 미분제어는 과도응답을 개선하고 적분제어는 정상 상태 오차를 개선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 적분제어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할 때 정상 상태 오차를 개선한다는 말도 좋지만 사실은 중력 보상이란 말이 좀 더 좋은 말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이렇게 드는 문제. 뭔가 들고 있으려면 반드시 적분제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중력을 이겨야 되거든. 중력을 이기는 어떤 컨트롤 입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적분제어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정상 상태 오차 관점에서 보면은 이 중력이 작용하면 정상 상태 오차가 크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긴 한데
적분제어의 필요성 할 때 정상 상태 오차 감소 플러스 그래비티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분제어가 필요하다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은 개념이긴 한데, 교과서에서는 중력 보상이란 말은 아무래도 학부 과정이다 보니까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피드백 제어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할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는 명령 추정,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제어를 왜 할까요? 결국 출력이 어떤 기준 명령, 기준 입력을 추종하는 거죠. 그럼 이 제어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명령 추정이 되는 것이고, command following, 여기 예를 들어서 reference, 기준 입력. 왜 이걸 R이라고 하냐면 reference라고 해요. reference. 기준 입력을 reference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은 이 기준 입력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과도기를 지나서 정상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죠. 모든 다이나믹 시스템, 미분방 정식으로 입출력이 표현되는 모든 다이나믹 시스템의 시간 응답 모양은 이렇게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응답에서의 안정성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고, 이 정상 상태 오차의 성능이 또 우리가 관심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전에 좀 했었지. 그리고 이제 명령 추종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 3번은 따라오는 거거든. 2번과 3번이 안 되면 1번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6장이었네? 우리가 이제 페르프 시스템, 그리고 피드백 제어 시스템과 오픈룹 제어 시스템, 게르프 제어 시스템의 그 차이를 설명할 때, 외란의 효과, 외란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극단적으로 외란이 없다면 피드백 제어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외란이 없다면. 아, 근데 외란은 불청객이라고 했죠. 불청객.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외란을 완벽히 또 외란을 알아도 완벽하게 오픈룹 제어로는 보상할 수가 없다. 예. 알면은 대처할 수 있는데 안다고 꼭 대처하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피드백 제어하는 목적은 이 외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이 기준 명령,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피드백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모델의 불확실성. 모델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결국 모델링 오차거든. 모델링 오차를 보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어기를 설계한다는 것은 주어진 플랜트 모델이죠. 이 플랜트 모델에 대해서 GS는 모델이죠. 실제 피지컬 시스템의 그 입출력 현상을 어떤 전달함수라는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피지컬 시스템의 현상을 완벽하게 이 전달함수 GS가 반영한다고 할 수가 없지. 반드시 모델링 오차가 실제로는 존재하죠. 근데 모델링 오차가 크냐 작냐의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는 거죠. 모델링 오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허용이 가능하냐. 그럼 좀 학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은 뭐 학부 자동제에서는 잘 다루진 않고, 근데 개념적으로 이 모델링 오차에도 불구하고 이 피드백 제어에서 예, 이 피드백 제어에서 명령 추종이 가능하다. 그것이 피드백 제어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 좀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학습을 좀 깊게 하는 학생들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없을까요? 예, 물론 뭐 이거를 1번 명령 추정, 2번 외란 보상, 4번, 3번 모델링 오차 보상, 뭐 이렇게 뭐 그냥 단순히 문구를 외운다면 뭐 간단하겠지만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자동 제어를 배우는 목적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뭐 거의 맞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또 생각나면 질문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근계적, 우리가 이제 8장에서 근계적의 개념을 다뤘는데, 근계적이 뭐였어요? 근계적은 우리가 근계적으로부터, 이게 이제 근계적이잖아요. 근계적의 한 예인데, 근계적은 이렇게 오픈룹,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당식을, 요렇게 특성당식을 요런 폼으로 딱 표시를 하죠. 루트로코스 폼을 표시하고, 근계적은 이제 오픈룹 전달하면서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G로로 도착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이제 LS의 이제 폴이 되는 거죠. 이게. LS의 제로는 유한한 제로가 없으니까 어떤 인피니트 제로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또 왜 있고 얘는 위로 가기 아래로 가냐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해서 쭉 얘는 와서 쭉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쭉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근계적은 이런 경우 이제 LS가 어떻게 될까요? S 플러스 A, S 플러스 B, S 플러스 C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3차 시스템인데 결국 이제 이러한 LS의 분부 분자가 이런 형태를 갖는 3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은 요 근계적 길을 따라가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 A점을 통과할 수 있어 B점을 통과 못하죠, 절대로. 네? B점을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로가 같다고 생각하면 유사하거든. 어떤 등산할 때 등산로가 나 있잖아요. 그 등산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등산로 아닌 곳을 엉뚱한 곳으로 뭐갈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정해진 원래 그 허용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S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시스템은 반드시 이런 루트 코스를 따라서 그 극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A점을 통과하는 요 라인을 요게 이제 체타 라인인데 동일한 체타. 감쇄비가 동일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점이나 B점이랑 이제 동일한 감쇄비를 갖는데 뭐가 달라요? 원점에서 A까지의 이 거리가 오메가이잖아요. 오메가야. 그죠? A점보다는 B점까지 오메가인 고유진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페르프 시스템이 극점을 A로 선정했다. 그럼 여기 이제 공역복수수 하나 더 있겠지. 세 번째 극점은 이점 하나 어디 하나 있겠죠. 이렇게. 이게 S1, S2, S3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루트 코스에서는 자, 내가 제타를 어떤 특정 제타를 이렇게 만족하는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 위치는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유진등수 오메가에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딱 고정돼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동답 스펙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A의 극점을 갖는 과동답의 오버슈트, 세틀링 타임, 뭐 피크 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체타 오메가 n을 환산할 수 있죠. 환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쇄비는 어쨌든 요 동일한 제타 라인, 요 각도가 동일하면 이제 전부 제타는 동일한 거지. 그런데 이제 고유진등수가 픽스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이러한 제타값을 갖는데 그 고유진등수 오메가에는 어떻게 내가 변경시킬 방법이 없지. 특정 제타에 대해서는 특정한 오메가 n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타는 이제 오버슈트에 관련된 건데 그 오버슈트를 유지하면서도 어, 세틀링 타임을 정착 시간을 더 줄이고 싶다. 그게 B 케이스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요런 그 검은색 라인이야. 요런 과도응답을. 그러니까 오버슈트는 더 증가하지 않으면서 세틀링 타임은 대폭 줄이고 싶다 그런 얘기죠. 또는 라이즈 타임을 줄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트루코스는 이게 불가능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구장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답은 결국 미분제어가 답이다. 그게 답인데. 자,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봅시다. 근계적이라는 것은 과동답의 형상 및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제어기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한다는 것은 일단 전달함수 모델이 주어지죠. 주어진 전달함수 모델에 대해서 이 설계 스펙을 만족하는 제어기
예, 구조란 말을 했어요. 구조. 및 개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비례제어만으로는 B점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죠. 근계적이. 이거는 이제 비례제어 케이스다. 비례제어. B 컨트롤. 비례제어의 경우에는 요 파란색 근계적을 따라서 근이 이동하기 때문에 A점은 페르프 시스템 극점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B점은 불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극점이 이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이제 제어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제어기 구조. 여기 질문 있죠? 예. 근계적은 결국 주어진 게르프 전달함수 LS에 대한 경로인데 근계적이 B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어기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된다. 답은 PD 컨트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픈 페르프 시스템의 그 특성 방식의 자, 노트로코스 보면 이랬는데 요 LS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LS. 자, 이 경우는 LS가 S 플러스 A 예, 좀 미끌미끌해서 S 플러스 B 요런 LS를 가졌는데 여기다 뭔가 추가로 뭔가 더해줘야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 이렇게 S 플러스는 알파 이런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LS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텀이 필요한데 요건 어디로부터 오느냐고 요거는 PD제어로부터 온다 얘기죠. PD제. 예, 요런 요 내용이 이제 그 뭐 구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 예인데 예, 지금 간단한 예지만 야, 그 문제의식을 알겠죠? 자, 피 컨트롤 8장에서 우리가 이제 피 컨트롤 비례제어 케이스를 다뤘을 때 결국 정해진 길로만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 정해진 근계적이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S플레인 상에 이 레프트 플레인에 특정 여기서는 이제 B점이라고 했지만 특정 포인트에 특정 포인트 특정 포인트를 찍었다는 의미는 이 특정 포인트가 이제 어떤 그 지배극점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지배극점의 위치를 선정했다는 의미는 지배극점에 해당되는 제타 오메가를 선정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계적이 A는 통과해도 B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B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LS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된다. LS 구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제어가 필요하다. 미분제어 필요하다. 미분제어의 필요성. 필요성. 오늘따라 많이 미끌거리네. 미분제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정에서 나오는 그 PD, PI, PID 전체의 그 제어기의 전달함수를 한 장으로 정리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구장에서 요런 구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제어기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8장까지는 이렇게 비례제어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비례제어 케이스 이렇게. 제어기 전달함수가 싱글 개인 K야. 이렇게. 근데 비례 미분 제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시간에 대한 제어 입력은 이렇게 들어가죠. li 개인을 곱하기 li 개인 곱해서 kpe 플러스 kde 닷 이게 뭐냐면 lr를 미분해서 미분 제어 개인 kd를 곱해서 입력으로 추가해 주죠. 요것이 결국 직렬 보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양변의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결국은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정의되죠. 이때 이걸 싱글 개인 k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때 알파는 KD분의 KP 이렇게 어떤 두 개 미분제 개인과 비례제 개인의 비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례 미분제요. PD 컨트롤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두 가지죠. KP, KD 두 가지인데 KP와 KD의 비율 알파가 주어졌다면 싱글 개인 K에 대한 루트 컷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P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LS가 오픈 전달함수가 GH, 센서의 전달함수가 보통 1이지만 센서의 전달함수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될까요? P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여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눈치 빠른 학생들 벌써 할 텐데 KLS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KLS가. 여기 아니네요. 여기 이제 PD 컨트롤을 K의 S 플러스 알파로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예.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P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LS가 S 플러스 알파가 더 붙었죠. 왜? 여기서 왔거든요. 여기서. 네? KP 플러스 KD, S를 K로 묶으면 S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1차항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적분제어. 비례 적분제어는 뭐냐면, 비례제어에다가 적분제어, 에라를 초기 시간부터 현재 시간까지 적분해서 여기서 KI라는 적분제어 개인을 추가해서 비례 적분제어, PI 컨트롤을 구성할 수 있다.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포하면, 자, 비례 적분제어, PI 컨트롤러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KP 플러스 KI S분의 1 이꼴 이걸 정리하면 분모 문자로 형태로 정리하면 K의 S분의 S 플러스 베타. 이때 베타는 참고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알파는 1보다 큽니다. 베타는 1보다 훨씬 작습니다. 베타는 KP분의 KI다. 비례제어계인과 적분제어계인의 비율을 베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모는 S, 분자는 S 플러스 베타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비례적분 케이스, 여기 적지 않은데 PI 컨트롤 케이스 LS는 어떻게 될까요? GH 곱하기 S분의 S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제어기의 구조를 변경시킴으로써 우리가 오픈랩 전달하면서 LS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죠. 그러나 PID 컨트롤, 자, 비례제어, 적분제어, 미분제어 세 가지 텀을 동시에 갖는다. 자, 이거를 양변을 라플라스 트랜스포하면 PID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이런 형태를 갖죠. 자, 이걸 분자 형태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때 알파 베타는 뭘 거야?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 알파와 이 베타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 알파 베타는 결국 KP, KI, KD의 어떤 비율, 그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PD 컨트롤 케이스 또는 PI 컨트롤 케이스, PI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변경된 LS, 변경했다는 의미는 비례제어에 비교해서 변경된 오픈룹 전달함수 LS를 가지고 이제 루트 로커스를 우리가 이제 플롯을 해서 어떤 그 스펙을 만족하는 그 어떤 그 지배 극점이죠. 그리고 지배 극점의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그 지배 극점을 산출하는 제어기 개인 K를 결국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구장에서 얘기하는 제어 근계적 설계, 근계적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의 내용이란 그런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의 효과, 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또 정리를 했는데, 미분 제어, 데리베티브 컨트롤은 improve transient response.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시스템에 댐핑 효과를 준다. 댐핑 효과. 적분제어는 결국 이제 improving steady state error라고 정상 상태 오차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시스템 차수를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 효과를 근계적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구장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해보면 하겠죠. 8장에서 이제 근계적의 어떤 그 개념과 근계적의 어떤 그 근계적이라는 그래픽을 통해서 과동답을 해석할 줄 알았다면 구장은 그거의 확장이기 때문에 매우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뭐 망설이지 말고 바로바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학생 질문해 보세요. 교수님, 네. 그 알파는 KD분의 KP인데 이게 1보다 크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기준이 네. 예. 벌써 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메커니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KP 여러분 보통 이제 여기 모터제요. 응용공학 실험할 때 보통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결국 이제 실험이라는 게 KP, KI, KD 이 개인을 조정하는 과정이 결국 실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 개인 값을 결정하는 그 시간 때문에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KP가 만약에 100이라면 예를 들어서 KD는 뭐 5에서 20 정도다. KI도 5에서 20, 요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KP가 가장 크다. 그리고 비례제어는 가장 기본이다. 비례제어를 빼고 미분제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비례제어는 기본이고 그게 8장이었죠. 거기다 우리가 미분제어를 더할 것이냐 또는 적분제어를 더할 것이냐 또는 둘 다 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개인값은 항상 KP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KP는 10인데 KD는 100이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 특히 미케니컬 시스템에서는 이건 하나의 지금 룰 오브 썸이라고 하죠. 네. 일종의 일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K분의 KP 하면 1보다 훨씬 크겠죠? 5분의 100이면 20이잖아. 근데 베타는 네. KP분의 KI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5면 뭐 0.0 어떻게 되지? 0.05인가? 네, 그렇게 되겠죠? 네, 됐나요? 네. 네, 이걸 기억하면 이건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나와요.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음, 예, 그 다음 봅시다. 네, 교과서에 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보상기라는 말, 컴펜세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의미가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 컨트롤러라는 것이 이게 P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 8장에서 얘기했던 P 컨트롤. P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캐스케이드 컴펜세이터 G1을 붙였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지역의 전달 함수가 이렇게 싱글 게인 K였는데 여기에다가 비례 미분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S 플러스 알파 이렇게. 네. 직렬로 붙었죠? S 플러스 알파가. 왜 S 플러스 알파가 G1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비례제어 경우, 요거는 뭐예요? PD 컨트롤 경우. 네. 그다음 비례적분 지역의 개인 같은 경우, 비례적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P의 KI의 S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요거는 이제 K의 S분의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렇게. PI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요 부분이 뭘까요? 요게 G2가 G1S가 되겠죠. 요 K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를 따라가자면 요 K가 G2S가 되는 거지. 예?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G2는 그냥 K다 이렇게 생각해요. K. 싱글 게인 K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제어기 전달함수 KS는 오리지널 P 컨트롤 플러스 또는 곱하기라도 상관없지. 시간 입력 입장에서는 더하기가 맞지. 시간 왜냐면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더했잖아요. 자 비례자에다가 미분제를 더했고 비례자에다 적분제를 더했고 이렇게 더하기. 또 실제로 이제 어떤 시간 함수로는 더하기인데 전달함수 입장에서는 곱하기가 돼버리지. 전달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G1과 G2의 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PD, PI 또는 PID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구장에서 다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직렬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9회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 9회 5절까지를 학습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물리적인 효과는 유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H1은 센서의 전달 함수가 아니라 이거 참 일반적으로 이걸 G3 했으면 이거 플랜트 G3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네요. 그죠? 플랜트 여기 G3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G3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리지널 컨트롤러 G1이고 이건 뭘까요? 피드백 컴펜세이터를 이걸 G2로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게 G2란 얘기죠. 이거 G2. 플랜트 전달 함수는 G3로 주어진 것이고 G2를 이렇게 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9회 5절은 우리가 이건 스킵한다. 직렬부상으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이그젠플 이게 이제 전에도 이제 요 예제를 들었었는데 이런 이제 모바일 로봇이 어떤 목표 위치로 도달하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떤 움직이는 이동체 비이클 같은 거 이렇게 매스 댐퍼 시스템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매스 댐퍼 시스템인 경우에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y2다 플러스 ai다 플러스 이꼴 bu 이렇게 2차 미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u라는 것은 이제 이 어떤 모바일 로봇의 바퀴를 굴리는 어떤 그 토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바퀴를 굴리면 굴러가겠죠. 쭉 굴러가서 이제 이 어떤 모바일 로봇의 위치가 이동할 텐데, 그런 어떤 입력, 어떤 그 바퀴의 토크 입력에 대한 그 출력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SS 플러스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속도 제어 문제다. 속도 제어란 뭘까요? 여기서 Y 프라임이 결국 속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속도에 대해서는 1차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예. 위치 제어 문제라면 요 전달함수를 우리가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 제어라면 입력분의 속도라는 것은 1차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모바일 로봇의 위치 제어 문제에 우리가 이제 PD 컨트롤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제 PI 컨트롤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P 컨트롤도 물론 적용할 수 있어요. P 컨트롤도. 근데 이제 미분 제어를 더하는 것은 이제 댐핑 효과를 주는 것이고, 적분 제어를 더하는 것은 이제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예, 그걸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이 슬라이드가 6쪽, 7쪽이에요. 이거 6쪽과 7쪽을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미분 제어의 효과, 직관적으로 이제 적분 제어 효과를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계적 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미분 제어 효과, 적분 제어 효과를 따질 수 있지만, 일단 미분방 정식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근계적을 학습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은 거거든. 예, 그래서 자, 비례 미분제어 PD 컨트롤 케이스에서는 자,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KP 플러스 KD E 닷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라의 미분, 매 시간마다 에라가 발생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 룹이 제어 주기마다 계속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전에도 그러면 그랬는데 계속 순환해요. 순환. 이틀이죠. 제어 주기. 제어 주기가 있겠죠. 보통 이제 뭐 1ms 이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초에 이 룹이 1000번 정도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 매 제어 주기마다 이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그 에러의 수치 미분을 통해서 매 제어 주기마다 어떤 그 에러의 미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적절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그 설계가 된 거지. 이제 KP, KD를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떤 스펙을 주어지고 그 스펙을 만족하는 개인 KP, KD를 결정했다면 PD 컨트롤 입력은 시간 함수로 이렇게 이제 계속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매 제어주기마다 계속해서 이런 이제 그 제어 입력이 발생해서 플랜트, 결국 이 모바일 로봇의 바퀴에 토크로 계속 인가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출력이 계속해서 변화돼서 이제 발생할 것이고, 센서가 이걸 감지해서 또 여기 LR 계산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LR에 대해서 이렇게 PD 제어 입력을 또 연산하고, 예. 그래서 룹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결국 이 모바일 로봇이 쭉 이동하는 거죠. 목표치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위치 제어가 이루어지는 건데, PD 컨트롤 케이스는 다시 얘기해서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KP 플러스 KDS로 표현되는 거죠. 요 제어기 전달함수는 우리가 루트 코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제어기 전달함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설계가 끝났다. 실제적인 입력은 이런 형태로 시간 함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제 하드웨어에 이제 어떤 그 제어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연산되는 것은 KPE 플러스 KD2-라는 이 시간 함수를 계속해서 연산하면서 그 실제적인 그 토크가 발생해서 뭐 어떤 그 이 모바일 로봇이 이제 위치가 이제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PI 컨트롤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LI 적분, 이렇게 LR을 적분해서 적분 제어 개인을 곱해서 비례 제어에다가 더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비례 적분 제어, PI 컨트롤의 그 제어기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물론 이걸 분모분해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전 슬라이드처럼.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예, 뭐 뉴트로크상에서 이제
지배극점의 위치를 통해서 지배극점의 위치를 정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제타 오메가를 우리가 연산할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우리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모바일 로봇의 그 매스 댐퍼 시스템 플랜트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이때 이제 비례 미분제와 PD 컨트롤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입력 U를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래서 매 제어주기마다 저 U가 계속해서 인가되는 거죠. 인가되면서 어떤 그 바퀴의 그 토크가 발생해서 이제 로봇이 굴러가는 건데, 자, 이렇게 피드백 제어를 하고 있다면은, 요 빨간색 박스, 요건 뭘까요? 요건 플랜트의 미분 방정식이죠. 플랜트. 그런데 요 입력 U가 요런 제어 입력으로 들어갔다면, 요건 뭐예요, 요거? 요거는 피드백 시스템, 그러니까 페르프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mi 플러스 cy 이퀄 u는 플랜트의 미방이죠. 임의의 입력 u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입력 u를 이렇게 PD 제어 입력으로 어사인했다. PD 제어 입력으로 인가했다면 페르프 시스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미방은 요거죠. 네. 그러면 요걸 풀어주면 LR라는 것은 R-Y고 LI 미분은 R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이잖아요. 이걸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MI 투 다 플러스 C 플러스 KD Y 닷 플러스 KPY 이꼴 KPR 플러스 KD R 닷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목표 위치가 어떤 일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m 앞에가 딱 멈춰라. 그럼 이제 이건 이제 0이 되는 거죠. 네, R 프라임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닛 스텝 인풋이다. RT가 1이다. 정상 상태에서 강제응답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미방에 대한 강제응답. 여러분들 강제응답은 뭐 눈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당연히 1이 나오죠? 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 상태 오차는 0이란 얘기죠. 0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목표 위치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예, 여기다 그리기가 참 곤란한데 시간에 따라 쭉 이렇게 어떤 증가하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R이 이걸 램프 입력이라고 했잖아요. 램프 입력. 그러니까 목표 위치가 한 점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쭉 증가하는 이런 명령을 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상 상태는 구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 누가 한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때는 결론적으로 예, 정상 상태 조차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PD 제어로는 램프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를 수렴시킬 수 없다가 결론이죠. 예. 이게 이제 BD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BD 컨트롤은 감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오리지널 그 플랜트의 감쇄 그 댐핑 코에피션은 C였는데 미분 제어 게인이 자 이렇게 KD로 들어갔잖아요. C 플러스 KD로 댐핑 어떤 그 감쇄비가 댐핑 코에피션트가 증가했단 말이죠. 예. 7장에서 얘기를 했나요? 8장에서 얘기했나? 우리가 이제 어떤 비례 제어 게인은 스프링 효과를 주고 미분 제어 게인은 댐핑 효과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수렴시킬 수 있지만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 오차를 수렴시킬 수 없다.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 예. 7장의 그 학습을 좀 깊게 한 학생들은 시스템 타입을 했을 때 이건 타입 안 시스템이죠. 왜 그럴까요? KSGS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분모의 분모의 S, N이 1이잖아요. N이 1. 예? 근데 PI 컨트롤을 적용하면은 PI 컨트롤의 목적은 이제 그 정상상태 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PI 컨트롤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자 PI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러면 오픈도 전달함수는 이렇게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이 결국 LS가 되는 거죠. 딱 보니까 분모를 보세요. 분모를 보니까 S 스퀘어가 됐잖아요. 타입 1을 타입 2로 변모시켰다. 어떻게? 적분제어는 분모 S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요 S에 의해서 S 스퀘어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달함수 LS를 관찰할 때 분모의 S 스퀘어가 나타났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정상 상태 오차를 계산해 보면 램프 입력에 대해서도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실장에서 학습한 최종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2장, 3장, 4장에서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과도응답 솔루션, 역변화를 이용하거나 또는 뭐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이용하거나 어쨌든 그 과도응답 또는 정상 상태에 대한 그 강제응답 그 개념을 이용해도 이렇게 지금 이 슬라이드는 결국 이제 강제응답만 구한 거죠. 자, 이 PI 컨트롤 케이스에 보면 스텝 인풋에 대해서 정상 상태의 강제응답 이렇게 되는 거죠. 램프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의 강제응답은 이렇게 표현되죠. 예. 자, 이걸 여러분들 꼭 학습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는 학생들은 꼭 질문을 해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계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근계적 해석을 통해서도 그 과도응답과 정상 상태 오차에 대한 그런 어떤 직관을 기를 수도 있지만, 요 7페이지 슬라이드를 갖다 추가한 이유는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 질문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한 감이 있는데. 네. 자, 지금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미분제어 효과, 적분제어 효과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9장에서는 뭐 근계적을 통해서 미분제어 효과와 적분제어 효과를 이제 어떤 이해하자는 것이 9장의 목적인데, 이 7쪽의 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자, 어떤 그냥 미분 방정식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미분제어에는 대표 효과를 주고, 적분제어는 시스템 타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걸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조금 더 학습을 해서 이 7쪽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네. 누구 질문 없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PD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부가적 제로를 넣어가 0점을 넣어서 이제 과도응답을 이제 좀 뭐 세트링 타임이라든가 퍼센트 오버쇼트를 이제 줄이는 효과를 가진 게 PD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PI에서도 이제 시스템 차수를 올리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밑에 부분이 S가 아니라 뭐 S 플러스 알파분의 S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굳이 PID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PI만 써도 PID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왜 나중에는 또 PID를 쓰는 거죠? 글쎄 지금 혹시 재수강하니? 아니요. 재수강아닌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은 여기 S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한 얘기 뭐 맞는 얘기고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 렉 컴펜세이터 얘기가 나오거든. 네, 그때 조금 더 따질 수 있는데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분모가 S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알파 근데 알파가 매우 작아야 돼. 그래서 0.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수치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알파가 작아도 결국은 이건 S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타입이 변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매우 작은 알파를 넣어주면은 뒤에서 나오는 렉 컴펜세이터가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거의 알파가 매우 작으면 이건 이제 S나 S 플러스 알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게 맞거든. 지금 내 대답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PI 컨트롤에 의해서 이제 PI 컨트롤 효과가 이렇게 시스템 타입을 여기 보면 타입 1을 타입 2로 딱 증가시켰죠. 네. 적분 제어는 이렇게 이제 시스템 타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상 상태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둔 거죠. 예. 추가 질문을 해볼래?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저렇게 0.001이라고 치면은 이제 부가적 폴이
이제 뭐 부가적 0점이나 0.3세가 일어난다고 그런 제가 경우가 책에서 있을 수도 봤었거든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저기 수업할 때 그 폴저로 캔슬레이션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 네. 예, 그거 얘기 안 했습니다, 거의. 예, 굳이 그 얘기 네. 뭘까요? 네, 강조를 안 하죠. 예. 예, 뭐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뭐 이해하는 거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수업 때 강조하지 않은 내용은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예. 폴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수학적으로는 이게 분부문자를 나눌 수 있지만 실제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그냥 뭐 어떤 뭐 정말 우연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는 거거든. 예.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좀 더 추가 질문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 또 질문 있을까요? 자, 지금 계속해서 PD 컨트롤은 감쇄 효과, 댐핑 효과를 준다. PI 컨트롤은 ESS, 정상상태 오차를 감소시킨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예, KD가 이렇게 댐핑 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 제어에서는 시스템 타입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건 어떻게 확인했냐면 요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요건 2차 미방이지만 요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했죠.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건 3차 미방이잖아요. 3차 미방. 이건 2차 미방이지만 이건 3차 미방이거든. 근데 이때 이 3차 미방에다 강제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응답은. 자, 여러분들이 스텝 인풋인 경우에는 자, 강제응답도 이렇게 상수가 나올 것이고 램프 입력인 경우에는 강제응답도 이렇게 어떤 1차 함수가 나올 것이고 이때 B를 구하면 되죠. 자, 이때는 예, 램프 입력에 대해서 정상 상태 오차가 0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스템 타입이 1에서 2로 증가됐다는 것은 눈으로 볼지만 이게 왜 과연 정상 상태 오차를 감소시키냐는 이거 실제로 강제응답을 구해서 LR 계산해보면 알죠. 예. 또는 파이널 밸런스 이어림을 적용해서 해도 되고 예.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교수님, 학습해서 여러분들 또 질문 해보세요. 그 지금 음, GS라는 거 자체가 음, 위치와 이제 입력 사이에 음, 나온 전달함수인데, 음, 그래서 이제 S 플러스 A분의 B라는 음. GS라는 전달함수가 나온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6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속도에 대한 그 GS로 성정을 하면 S 음. 플러스 A분의 B로 되니까 그렇죠. 이제 PD 컨트롤을 적용했을 때는 타입 제로가 되고, 이제 그렇죠. PI 컨트롤이 되면 타입 1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건가요? 이그젝트리. 예. 정확합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했네. 예, 맞습니다. 예, 속도 제어로 적용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출력을 위치로 보느냐, 속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런 학생을 위해서 요거까지 써준 건데 맞는 얘기예요. 예.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예. PI 9회절은 그 PI 컨트롤 앤 렉 컴펜세이터. 이건 이제 그 렉 컴펜세이터를 갖다가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이거 보통 지연이라는 얘기인데 지연, 렉, 타임 렉 뭔가 지연시킨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PI 컨트롤은 이렇게 전달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렉 컴펜세이터는 뭐 굳이 말하면 요거와 굉장히 유사한데 뭐 서로 이제 뭐 형제간 뭐 또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거든. 예. 그리고 이제 그 레컴펜세이터는 요 S 대신에 S를 갖다가 아까 또 질문했네요. 어떤 학생이 S에다가 아주 매우 작은 값을 더하는 왜 이렇게 더할까? 이렇게 분모가 이제 S고 분자가 S 플러스 베타인데 분모 S 대신에 요때는 이제 PI 컨트롤 이렇게 저기 분모가 이렇게 되는데 레컴펜세이터 경우는 S 대신에 S 플러스 0.001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동시킨다는 거거든.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설명을 교과서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회 2절은 이렇게 PI 컨트롤과 렉 컴펜세이터 얘기고, 그 다음에 9회 3절은 PD 컨트롤과 리드 컴펜세이터. 이 리드 한다는 게 뭔가 앞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리드 컴펜세이터를. 앞선 보상? 아마 대충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두 가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도 보면 PD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전달함수가 자, KP 플러스 KDS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제 그 리드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PD 컨트롤에다가 여기다가 매우 큰 값의 1차 필터. 글쎄, 필터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 생소하죠. 이게 필터,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필터 개념을 배운 학생들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S 플러스 P분의 1이라는 걸 곱해준 거, 이게 바로 리드 컴펜세이터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기 구조가 약간 다르죠. PD 컨트롤러의 그 제어기 구조. 그러니까 PD 컨트롤러의 제어기의 전달 함수는 이런 형태인데, 리드 컴펜세이터는 여기다가 S 플러스 P분의 1을 곱했다는 거예요. 단 P는 알파보다 매우 큽니다. 예.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그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PD 컨트롤과 PD 컴펜세이터 서로 뭐 대충 뭐 형제간 또는 일란성 쌍둥이, 그 정도 되고, 리드 컴펜세이터도 결국 PD 컨트롤 효과를 낸다. 그런데 PD 컨트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웨이저의 렉 컴펜세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렉 컴펜세이터는 PI 컨트롤 효과를 낸다. 그런데 PI 컨트롤러의 단점이랄까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렉 컴펜세이터가 PI 컨트롤러보다 더 좋은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답은 이제 개념적인 건데, 둘이 상당히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렉 컴펜세이터는 PI 컨트롤러에 비해서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9회 3절에서는 PD 컨트롤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리드 컴펜세이터를 얘기하면서, 둘은 이제 물리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PD 컨트롤러의 어떤 그 약점이랄까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9회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9회 4절에서는, 자, 여기 보면 PID 컨트롤과 리드 렉 컴펜세이터죠. 아까 이제 PD에 대해서 리드, PI에 대해서 렉 컴펜세이터가 서로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 PID에 대해서 리드 렉 컴펜세이터. 그러니까 리드 렉 컴펜세이터는 PID 컨트롤러와 거의 물리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미분 제어와 적분 제어에서만을 다이렉트리 적용할 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어기 구조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PID 컨트롤러는 이렇게 분모 불연자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리드 렉 컴펜세이터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PID의 제어기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근데 리드 렉 컴펜세이터는 뭐 지금 보세요. 미지수가 몇 개야? B1, B2, G1, G2, K. 미지수 5개죠. 변수가 5개잖아요. 네. 여기 변수가 하나, 둘, 셋. 변수 3개. 당연하죠. KP, KI, KD. KP, KD, KI. 개인이 3개니까 KP, KI, KD 대신에 K, 알파, 베타. 3개. 변수가 3개라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